순서에 의해서 박정 후보님, 나머지 두 후보님께 질문을 해주십시오.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네요. 황진아 의원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황진아 의원님, 그동안 18대 국회의원 선거 시 공약으로 국가지원지광도로 조리법원 간 56호선과 덕영-용미 간 78호선의 조기 완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56호선의 공정률은 지난 4년간 8.3%, 78호선의 공정률은 2002년도 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은 더 낮은 6.9%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지도 56번 도로는 특히 교층 체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주변의 법원산업단지 조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파주시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임에도 후보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또 이번 총선에도 똑같은 공약을 내셨는데 조기 완공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영대 후보님께도 같은 형식으로 질문을 해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김영대 후보님한테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과 평화가 돈이라는 그 안, 어떤 게 더 확실한 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질문을 황진아 후보님에게 하셨습니다. 황진아 후보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 후보님 상당히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56번도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경기도지사가 56번 도로를 만들고 78번 도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땅값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땅을 사고 국비로는 그 위에 포장하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난 3년간 엄청난 그런 그 재정 위기, 금융 위기가 오다 보니까 세수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땅을 못 산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는데 제한이 생겼다. 이런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거로부터 양해받는 법원 광탄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약 600억이 투자가 됩니다. 땅을 사는데 약 460억이 들어가고 국비 받아온 140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봉일천에서부터 뇌조리에서부터 광탄까지 도로는 뚫릴 겁니다. 그러니까 56번 도로 중 체증이 가장 심한 곳은 금년도에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19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이 나머지 부분을 완공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김영대 후보님 1분 30초 이내로 박정 후보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아까 개성 2천만 평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남쪽의 특구는 경제 협력 특구로 저는 지정하고 싶은데요. 통일 특구니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경제는 철저히 남북 관계에서 경제는 경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개성이 CP를 통과해서 1km 좀 가면 바로 공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인력이 내려오는 게 이제 특구의 내용이 될 텐데요. 이 장단면에 보면 CP 지나서 나와서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왜 이쪽 남쪽에 특구 공장이 들어서야 되냐? 공장이 아니고 이제 첨단 IT 산업이 들어갈 텐데 북쪽으로는 이 한미 동제에 의해서 슈퍼컴퓨터라든지 아주 정밀 기계라든지 고가의 기계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성에서 하는 것은 주요 제조사업이나 봉제라든지 주요 단순 제조 산업이 들어가는 거고, 이쪽 남쪽에서는 이를테면 김책공대나 김일성공대, 이공대생들이 지금 임금은 똑같습니다. 이 10만 원 남짓 되는 임금을 받는데 이분들 고급 인력을 데려다가 저희가 지금 부족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게임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IT 산업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간이 진짜 실질적으로 경제 협력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정 후보님, 두 후보님의 답변에 대해서 각각 1분간 반론을 해주십시오. 정치인은 공약을 얼마큼 지키느냐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이래서 저렇고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노력이 필요한데 황진화 후보님께서는 2008년도 선거에 조기 완공을 약속했지만 김문사 지사를 만나서 국지도 56번, 78호선 면담을 통해 협조 요청한 사실을 보면은 2009년 9월 21일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거의 1년 반이 지난 시기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나 면담만 이루어지고 실제 추가 진행 상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시 국지도 56번, 78호선 조기 완공을 위한 노력은 선거가 있는 올해 2012년 2월에까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의 협조 요청을 위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날짜가 올해 2012년 2월 22일이었습니다. 4년 내내 움직이지 않고 계시다가 19대 국회의원 총선과 한 달 반을 남겨놓고 국토해양부 장관과 만나고 그걸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지 보상 비용 역시 2013년 상반기나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영대 후보님의 답변에 대해서 1분간 반론해 주십시오. 일반적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파주개성 경제자유지구 설립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먼저 남북 간의 긴장 상태에서는 통일경제특구법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평화가 돈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너무 급하게 그거를 북한과의 상대할 것이 아니고 결국 한국의 통일이라는 것은 주변 국가와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본에 의해서 평화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북한의 유인책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 파주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경제특구법이나 평화가 돈이 된다는 그런 기획보다는 제가 주장하는 파주개성 경제자유지구 설립이 더 훨씬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진화 후보님 재반론해 주십시오. 박정 후보님이 어디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토부 장관 만난 게 언제라고 하셨어요? 2012년 2월 22일. 근데 그 장관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정종환 장관. 지금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정종원 장관을 만나가지고 노력했던 것은 2008년서부터 작년까지가 정종원 장관이고 권도엽 장관은 최근에 바뀌셨어요. 권도엽 장관으로. 근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금년도에 만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틀리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56번도로가 국지도이기 때문에 땅을 경기도에서 사야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예산, 국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경기도지사가 2008년도에 유아선 시장하고 같이 가서 약속한 것이 1,700억을 내서 사겠다고 그러다가 세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산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못 끌어온 거예요. 장관은 수십 차례 만났어요. 근데 그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오해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대 후보님 재반론해 주십시오. 예, 특구법은 북한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도 동의해야 되고 그런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지리적 조건, 그 남북 간의 협력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게 필요한 공단의 자본은 사실은 저희가 이미 하이닉스나 삼성도 다 중국에 또 현대까지 엄청나게 많은 중국 공장 큰 돈 들여서 합니다. 저희 자본들이 충분하게 이 특구를 받침할 수 있는 건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북한의 고급 인력, 우리 임금 크게 주지 않아도 되는 인력을 어떻게 안전하게 또 서로 실리적인 충분한 장치를 마련하고 서로 이 왔다 갔다 왕복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이 특구법의 생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대 후보님께서 상대 후보 두 분에게 각각 1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황진화 의원님 2선을 하셨는데요. 지역구이시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참 문산을 비롯해서 작 지역 다니면서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리적이 정말로 가게 문이 닫히고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그런 정말 70년대 거리를 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런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 황진아 의원이 그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정말 남북 관계를 이 파주에서는 트고 또 이게 넓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국민의 정부 참여정 때 발전해왔던 것마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한나라당이 거꾸로 다시 돌리는데 황진아는 같은 의견이신지, 그리고 최근 맺어진 14정상선언에 대해서 아까 평화협력 좋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박정 후보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정 후보님에게는 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당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개인이 이 파주에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또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이 뒷받침돼야 되고 다수의 의석이 뒷받침돼야 제가 말한 통일특구법이든 남북협력, 화해협력이 됐든 이게 국회에서 다수가 동의되고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 개인 무소속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특히 이번에 야권연대 시련은 사실상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힘을 합쳐서 심판하자, 조금이라도 표가 갈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 단일을 처음 이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전국적 단일 때문에 경선도 못 해보고 자리를 내준 분이 몇 분인지 아시는지, 그러나 거꾸로 또 이렇게 무슨 나오니 몇 분인지 아시고 계신. 네. 먼저 질문을 받으신 황진아 의원님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대 의원이 말씀하신 남북관계 개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을 쓰지만 북한과 우리는 서로 상대역입니다.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시키냐, 이걸 가지고 서로 대화가 통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반성할 것을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무조건 퍼주시기는 안 된다. 무조건 퍼주기만 하고 북한이 잘못되고 있는 것, 국민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책임 있는 국가로 대우받는 것, 이런 거는 하나도 제대로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갖다 주면서도 딱이 맞듯이 그런 퍼주기 대북 정책을 써서 되느냐. 북한을 참 이렇게 포용을 하면서 잘 책임 있는 국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을 안 해. 해야 됐었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그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하자 그럴 때도 대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북한에게 잘못 전달된 그 대북 정책의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정 후보님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대 후보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영대 후보님께서 파주와 갑에서 출마 준비를 하실 때 이미 저는 파주 의뢰 후보 적합도 1위, 도덕성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민주통합당에서 단수 후보로 공천을 받았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내부의 구태적 개파 정치 때문에 희생이 된 것이 저 박정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김영대 후보님이시며 실제로 후보 단일화를 위해 계속 협상을 지속해온 것도 박정 후보라는 것을 김영대 후보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권 연대 정신은 지역 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낙하산 후보에게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사정에 대해 무지한 후보를 낙하산으로 지역 낙점하는 것도 당도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 아무런 항의나 반대 없이 받아들인 김영대 후보의 정치 행위 역시 야권 연대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에서 나고 자랐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강남교육 전문 CEO로서 17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가 이 지역에 혼신을 다해서 쏟아붓겠다 생각에 2년간 12만 킬로미터 지구 3바퀴를
돌아다녔습니다. 파주에서. 그런 것은 무시되고 오줌도 안 넣은 지역에 와서 바로 공천만 받으면 야권 단일 정신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배 후보님. 두 후보님의 답변에 대해서 각각 1분간 반론을 해 주십시오. 각각 1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저기 퍼주기식도 얘기하시는데 이게 짧아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독일이 이 통일이 되기까지 퍼준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퍼준 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 경제가 뒷받침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예전에 정말 제가 젊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해협력 평화 연방제 얘기할 때 국가보안법 방공법으로 빨갱이로 몰던 그 생각이 또 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입니까? 대통령까지 하신 분을 아직도 그렇게 폄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 파주에서 의원 생활하시는 분이 아직도 이렇게 퍼주기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경제 남북한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박정호 후보님께 반론해 주십시오. 박정우 후보님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240여 개 선거구에서 저희가 한 67석을 경선도 못하고 비웠습니다. 민주통합당을 위해서. 진보당을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전국에서 10개,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서 4개입니다. 비워준 데가. 물론 그 비워준 데, 저희 통합진보당의 67석의 후보는 그럼 뭐 그냥 등록만 하고 저기 했겠습니까? 1년, 2년 전서부터, 몇 년 전서부터 준비한 분들 많죠. 경선도 못 해보고 적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전국의 승리를 위해서 분열될 때 전국적 합의사항을 지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희 대표도 그런 상황에서 야권 전체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치의 대의가 아닐까요? 네. 황진아 후보님 재반론 해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말씀드리지만 북한을 포용하고 북한과 관계를 아주 개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막무가내로 정말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저 자기 정권 지키기나 계속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국제사회하고 노력을 해서 북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무조건 퍼주기식은 국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국민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당의 정책을 세우는 건 좋지만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네. 예, 박정호 후보님 재반론 해주십시오. 뭐 개인적인 얘기라고 했지만 당에서 낙하산으로 등록도 안 했던 지역에 와서 하는 것이 야권 단일화 정신인지 야권 단일화를 왜 하는 건지를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야권 단일화라는 것은 새누리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후보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야권 단일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몇 개 그 신문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소속인 제가 야권 단일 후보라는 김영배 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야권 단일화를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권 단일화만 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야권 단일화는 수정돼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대의 명분만 맞는 것이 아니고 헌법도 잘못되면 그것을 일정 기간 지났을 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